이지스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자에게 일괄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 예방 접종하기로 예약된 분들에게 병원에서 일괄적인 메시지가 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업무 처리 목표를 말씀드리면 질병청 코로나 백신 업무창에 예방접종 예약자 정보를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정보를 편집을 해서 예약자에게 내원전 필요한 안내사항을 일괄 문자로 보내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원전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지참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라는 이런 안내사항을 전달하고자 아마 메시지를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주 단위로 일단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약된 환자들을 일괄적으로 엑셀 파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실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병원 내원할 때 필요한 안내사항을 문자로 다 확인을 하겠죠. 일반적인 업무 흐름도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관리 명단자 조회를 하고 엑셀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편집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핸드폰 번호하고 예약자 정보를 빼놓고는 다 삭제를 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지스 SMS 개별 전송에서 엑셀 파일 불러오기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지스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인플로어에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 사이트에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이렇게 즐겨찾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좀 했는데 똑같이 일단은 속성에 보시면 바로 가는 거를 UR을 만들고 확인을 눌렀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창을 열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이게 가끔 나와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대신에 여기서 위에서 같은 사이트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할 때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방법은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찾아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질병관리청만 치시면 사전 예약 시스템, 요 밑에 보면 질병보건 종합관리 시스템 있죠.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UI를 보고 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해킹 사이트 있잖아요. 이 UI 그대로 구현한 사이트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네이버나 이런 공증된 검색 사이트에서 하지 않고 일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해킹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이나 원장님들이 이게 질병관리청 공식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UI도 똑같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넣어주라고 하겠죠. 그 순간 해킹이 일어나거나 또는 랜섬 소프트웨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진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잘 안 될 때 검색할 때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그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링크 주소를 잘 본다든가 네이버에서 들어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병원 인증서 사용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 로그인이 됐죠? 시스템에서 나오는 창들은 다 꺼주셔도 되고요. 시스템을 선택해 주세요. 맨 오른쪽 상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메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상단에 등록 시스템 누르시고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 창이 따로 뜹니다. 여기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전 예약 관리, 의료기관,
메뉴를 클릭하시고 예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낼 접종 대상 환자의 접종 이야기를 선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일이죠. 그러면 9일부터 14일까지 예약된 환자를 오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할 때는 처음 예약 시작일 9일 그리고 마지막 검색일 10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8월 9일부터 8월 14일에 예약된 환자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회를 누르시고요. 요 주에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예약된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환자 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87건이라고 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 CSV 다운로드가 있고 엑셀 다운로드가 있죠. 엑셀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게 자동 변환이 되겠죠. 물론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정식 사용 버전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일단 오피스의 정식 사용자라는 가정 하에서 프로그램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트 1 엑셀로 변환된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위에 있는 타이틀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이게 연락처가 피접종자의 연락처가 아니라 예약해 주신 분의 연락처예요. 이게 조금 일단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예약자한테 메시지가 가는 거고 피접종자한테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 예약자나 피접종자가 일치를 해요. 본인이 직접 예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예약자하고 피접종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가족이 예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접종자가 아닌 예약자한테 문자가 간다라는 걸 감안하고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접종자가 아닌데 나한테 문자가 왔다. 전화가 오면 예약자한테 문자가 가는 거를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예약자의 항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메시지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지스에서 잠시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하려는 작업은 어디에 있냐면 CRM 그 다음에 전송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뜨겠죠. 여기서 개별 전송이 있어요. 개별 전송. 이 창에서 여기 보면 엑셀 자료 입력이라고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셀 자료 입력, A열은 전화번호, B열은 환자명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 엑셀 파일의 전화번호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A열은 전화번호, B열은 환자명, 생략 가능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전화번호는 꼭 필수예요. 이름은 없어도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여기 누구한테 보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자명도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형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1, 2, 3번을 모두 날려주세요. 가로줄을 로우라고 하죠. 로우, ROW. 그래서 로우를 1번부터 3번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삭제. 그렇죠? 여기서 다시 번호하고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컬럼이라고 하죠. A, B, C 컬럼을 다시 선택하고 그래서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 이름하고 전화번호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예약자고 이게 피접종자거든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까 하면 일단은 예약자의 이름을 날려주시고 피접종자로 보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 피접종자를 알려줘야 되겠죠. 예약자 정보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이 핸드폰 번호가 피접종자가 아니라 예약해진 분한테 문자가 간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C부터 H까지 이 컬럼도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다음에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A열은 전화번호, B는 이름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꼭 눌러 주시고 내가 저장하는 이 위치 요걸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은 2003 버전이든 아니면 신버전의 파일 그 형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XLS의 확장자를 확인해 주시고 이름은 뭐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과 외부에서의 그 파일 작업 끝입니다. 자, 다시 이지스로 와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작업의 위치는 CRM 메뉴에서 맨 상단에 있는 전송을 누르시면 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개별 전송을 누르시면 SMS 개별 전송이 따로 창이 뜨겠죠. 이 방법은 외래창에서도 사실 가능은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송이라는 창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환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환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뭐 환자를 부른 상태에서는 이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SMS 전송 이렇게 눌러도 개별 전송창이 뜨죠. 다만 발송 문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 번호 여기에 뜨면 이걸 삭제를 해줘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이 전송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개별 전송을 누르시고 SMS 개별 전송 창이 뜨시면 외부 파일 불러오기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요건 이제 안내 창이에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 아까 저장해 놓은 폴더로 들어가서 저장해 놓은 파일을 찾든가 즐겨찾기에서 보면 아마 맨 마지막에 최근 사용한 파일이 뜰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내가 저장해 놓은 폴더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보인다는 거는 지금 제가 엑셀을 편집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편집했던 엑셀 창을 닫아 주셔야 돼요. 이런 창이 뜬다는 거는 지금 내가 편집 중인 엑셀 파일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확인 누르시고 아까 편집했던 엑셀 창을 닫아 주시면 되고 일단 열기 한번 눌러 볼게요. 좀 기다리시면 다 들어오죠. 이렇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넣어야겠죠. 메시지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보낸 메시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내면 이게 단문이 아니라 빨간색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MMS로 두 건이 차감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문자가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차감된다는 거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확인하시고 예약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게 여기서 보낸 숫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예약자 한 명이 피접종자를 3명을 예약한 경우에 전화번호가 중복이 되겠죠. 그럴 때는 예약자 정보에서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전체 80 케이스 중에서 한 사람의 3명의 피접종자를 예약했다고 한다면 2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78명밖에 전송이 안 돼요. 명단이 발송이 안 된 분들은 이거 보시고 발송 내역하고 엑셀 파일하고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만약에 내원 정보가 있는 그런 피접종자라고 한다면 찾아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한 거는 저희 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85건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3건이 피접종자가 아마 예약자가 중복이 돼서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외래 진료에서 환자의 정보를 찾아서 여기서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전송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 환자에 대해서 해당 메시지로 보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신분증도 지참하고 그 다음에 KF94 마스크도 착용하고 보호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내원할 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엑셀 파일 형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추출한 엑셀 파일은 핸드폰 번호가 A열 첫 번째 열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이름이 오게끔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접종 대상자가 아닌 그 예약을 하신 예약자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특히 핸드폰 문자를 보고 전화를 왔던 분 전화를 받을 때 내가 접종자가 아닌데 나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는 이 지금 등록 시스템 문자를 보내는 추출하고 했을 때 결국은 예약자의 핸드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잘 이해하고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자에게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추출한 방법을 모르면 굉장히 좀 애먹을 수도 있고 아예 문자를 발송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단점은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추출하는 작업과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은 요즘 코로나 시기에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신분증도 지참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 보면 내원 전에 왜 이런 거는 메시지를 안 보냈느냐, 뭐 마스크는 언제 쓰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병원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매우 요긴하고 편리한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많은 활용하시고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병원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